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어, 경북이대 본과 3학년 학생 10명을 선발해서 제가 초음파 교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종의 재능 기부입니다. 11월 달, 12월 달 두 달간 6회에 걸쳐서 초음파 강의하고 핸즈온 코스를 진행합니다. 초음파 강의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학생들한테 강의 자료를 줘서 그래가 학생들이 발표하도록 합니다. 근데 사실은 초음파를 배워보지 않은 학생이 제가 강의 자료를 받아가 발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선의 책으로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미리 주고 그 강의 자료를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에서 학생이 미리 예습을 하고 당일날 발표하는 시스템을 정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거꾸로 교육이 되죠. 그래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선생이 앉아서 보면서 강평하든지 틀린 걸 지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11월 둘째 주 14일 날 우리가 그 초음파 워크숍 때 진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초사 제1기 2차 워크숍 두 번째 강의를 한번 미리 프리뷰 형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상당히 조금 어렵죠. 간 초음파 검사의 pitfall과 대책인데 사실 이거는 의과대 학생이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면 나중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장은 간 복강 내 가장 큰 고형 장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화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폐장에서 신장에 가려지기 때문에 사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초음파 스캔 시에는 이 사각을 의식하고 블라인드 에리아를 의식하고 가능한 빠뜨리지 않도록 검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캔 시에 빠뜨리기 쉬운 부분은 첫째게 우측 간엽의 도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측 간엽의 변연이죠. 여기 간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우측 간엽 하부 변연부고, 그 다음에 좌측 간엽의 도움 부위, 그 다음에 좌측 간엽의 외측 단 부분, 그 다음에 간장의 전면 부위.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변연 부분이 대부분 사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관찰할 때는 중심 부분만 보지 말고 변연부도 봐야 됩니다. 사람은 눈을 볼 때 모든 사물 때 중심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 부분을 보게 되면 요 바깥에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화면을 관찰할 때는 이렇게 센터도 보고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변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쪽에 보고 여기로 보고 밑으로 보고 또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변연 부분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좌측 간엽을 스캔할 때는 틸팅만 하면 놓치게 됩니다. 자, 이 좌측 간인데 여기 탐색자죠. 이렇게 기울거나 이렇게 기울여 보면 이 부분 빨간색 부분이 사각이 됩니다. 그래서 탐색자를 좀 슬라이딩 하면서 틸팅하면 놓치지 않게 되죠. 놓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좌측 간엽 관찰 시에는 횡단상만 관찰하면 안 되죠. 반드시 종단 스캔도 같이 횡단만 해보면 이 부분을 끝부분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종단을 하게 되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횡단과 종단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좌측 간엽이 종대됐을 때는 좌측 종대, 그리고 좌측 간엽이 커져 있는 경우죠. 커져 있는 경우에는 좌측의 횡단 스캔일 때 그 로마 하연을 중심으로 스캔하고
다음에 상면을 중심으로 스캔해죠. 그 뜻은 간이 굉장히 커져 있을 때는 이제 위쪽을 스캔하고 그 다음에 위쪽을 또 스캔하라는 뜻이죠. 나누어서 끝까지 스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좌측 간엽의 외측 끝부분이 의식해가지고 스캔해죠. 이렇게 스캔해도 이렇게 잘리버리면 안 되죠. 이 부분이 잘리기 때문에 놓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빙빙 놓치니까 반드시 이렇게 끝이 나오도록 하고, 이건 하트죠, 심장. 이 부분이 빙빙이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좌측 간엽이 굉장히 긴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가 이것이 스프링까지 가는 사람이 있죠. 스프링의 상부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프로브를 보십시오. 레프트 서브코스탈로 해가지고 이 비장 위쪽에 있는 좌측 간엽 외측 구역까지 관찰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S4 부분,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미디얼 세그멘트죠. S4 부분이 요거죠. GB고 레프트 포탈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인데, 요 부분은 복백에 의한 섀도우에 가려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 한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로 해가지고 누페가 탐촉자를 쉐이크핸드 파지법으로 누페 손 잡아가지고 누페가 관찰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리버시로시스나 만성 간질환의 S4 부분에는 여기 있는 첨부의 슈퍼피셜한 부분에 있는 변변을 놓칠 수가 있어. 이럴 때 이제는 컨벡스 스캐너를 리니아 스캐너로 바꾸어 가지고 관찰합니다. 리니아로 관찰하면 컨벡스 스캔에서 잘 안 보이던 변변이 리니아로 스캔에 고주파로 관찰할 때 관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측 간엽을 관찰할 때요, 이 부분을 잘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프로브를 옮겨 가지고 우측 간엽의 엔드 부분을 확실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또 이제 환자가 비만체형이나 만성 간질환일 때는 복배가 간장 사이에 장관과 지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슈파인을에서 안 보일 때는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투스, 그래도 안 보일 때는 환자를 이렇게 이자를 사용해서 환자를 세미 이렉트 포지션으로 해서 스캔합니다. 물론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뒤를 받쳐도 됩니다만, 이렇게 검사하면 환자가 팔이 아픈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자는 뭐 비싼 걸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이자는 이자입니다. 이렇게 이자를 해서 해가 이자를 사용하면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호흡 조절입니다. 이 스캔할 때는 환자한테 가급적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안정호흡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장을 밑으로 내놓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피검작에 배를 블록하게 하십시오 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숨을 들이마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멈추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사자도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숨을 들이고 숨을 참는데 피검자가 이 검사자가 스캔에 바빠가지고 한참 하게 되면 그 피검자는 아스픽시아에 걸리죠.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나 호흡 조절을 할 때는 빠르게 스캔하고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간에 정상 호흡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 우엽, 후하 구역, 그렇게 라이트 로브의 포슬린 인피리얼 부분은 특히 여기도 사각지대입니다. 여기는 병변을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끝까지 프로브를 밑으로 내려가서 S4의 부위의 선단에 있는 부분의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병변에 관찰할 때는 반드시 두 방향에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최소한 두 개죠. 횡단상, 종단상 이렇게 돼. 때로는 스캔 각도에 따라서 또는 체위 변환에 의해 병변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망지오마인데 이 해망지오마가 서브코스탈에서 볼 때하고 또는 환자를 이렇게 자세를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스캔 각도가 틀려가지고 컴프레션이 틀리거나 이래서 이 해망지오마의 에코제니시티가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늑골에서 병변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립에서. 그래서 우측 늑간 스캔 시에는 호흡을 정지시키고 간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고 늑간사의 참적자를 프루브를 밀착한 뒤에 스캔 방향을 틸팅해서 병변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간장의 돔 부분입니다. 돔 부분에 특히 S8번이죠. 그 다음에 S7번은 그 폐에서 가려지는 수가 많죠. 특히 만성간질환, 간경변에서는 이 부분에 리버하고 횡격막사에 장간이 낀 게가 더 관찰이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S4를 관찰하는 방법은 우리가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로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7번 늑간 부위에서 스캔해가 관찰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레벨 위에서 스캔하기도 하고 또 한 레벨 밑에서 스캔합니다. 물론 스캔할 때는 그 늑간에서 프루브를 틸팅해가 병변이 놓치지 않도록 봐야 됩니다. 그럼 포스테리 인피리얼도 마찬가지 있죠. 포스테리 인피리얼 할 때 프루브를 끝까지 포스테리 슈페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위로 올려가지고 프루브 위쪽으로 올라가죠. 올려가가 인피리얼 베나카바 라이트 헤파틱 만나는 부분, 요 끝까지 관찰. 요 부분이 이제 제일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엎어져 이러죠. 요 부분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또 오블라이크 스캔할 때 라이트 포탈빈이 가서 안테리어 슈페리어 안테리어 요 포스테리어 슈페리어죠. 요게도 우리가 관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 초음파 검사 시에 여러 가지 피폴이 있습니다. 피폴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테크니컬 팩터에 의한 피폴이 있고 그 다음에 소닉 윈도우와 나빠가 피폴이 있고 슈도 리전 있습니다. 이게 병변이 아닌데 병변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피폴에 관계되는 미스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습니다. 탐색자에 의한 피폴이죠. 이 담낭 복배기에선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있으면 여기에 간의 결절이라든지 담낭 내에 종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브를 보거나 하모니 이미지를 사용해서 영상을 깨끗하게 해가 관찰하게 됩니다. 게인의 피폴이죠. 초음파 게인을 너무 강하게 하거나 너무 낮게 하면 병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인과 TGC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주위 조직과 컨트라스트가 잘 나오도록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닉 윈도우가 좋지 않을 때 생긴 피폴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간장의 도움이나 간의 서피스나 좌측 간의 외측 구역의 외측 성단부나 늑골하부부나 강한 반사지 후면에 가려지는 부분이 이런 데가 피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장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빠짐없이 스캔하고 적어도 두 방향 이상으로 스캔해야 됩니다. 리가멘텀 베노숨에 의해서 섀도우 때문에 S1의 제이코 병변이 관찰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슈도 리전인데 리가멘텀 테레스가 있죠. 여기에 하이에코로 보이는데 이것이 마치 이제 고에코
해망지원마나 또는 뭐 지방종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행경막이 이렇게 간으로 함몰되는 수가 있습니다. 인덴테이션 되는 부분을 우리가 고에코 병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스캔 각도를 바꾸면 우리가 행경막이 인덴테이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칼 패트 리방하고 포칼 패 스페어링인데 이 S4 부분에 특히 많습니다. S4 부분 또는 담낭 주위 부분 또 S4에도 이 간 포면 부분하고 또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전탈 부분에 이런 이제 포칼 패트 스페어링이나 포칼 패트 스페어링이 포칼 패 인필트레이션 포칼 패 스페어링이 많다 하는 것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메커니즘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스인프리테이션이죠. 이 스토막 가스가 우리가 스토막에는 엔트론 가스하고 리브의 랩트 로브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수가 있죠. 겹쳐지면 섀도우가 생겨서 이건 마치 이제 골스톤에 의한 섀도우로 골스톤이나 또는 인트라파티 바일닥트의 스톤은 섀도우로 오인하는 수가 있죠. 그러나 인트라바일닥트 스톤은 이렇게 클리어한 섀도우인데 장간의 가스는 더티한 섀도우다 하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파틱 시스트하고 스몰 하이퍼 에코인 노즐이죠. 이런 시스트가 있을 때는 시스트는 경계가 뚜렷하고 또 뒤에 후방음량 증강이 뚜렷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스몰 HC가 제콜 때는 여기에는 후방음량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의 안테리어 포스 월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 칼라 도플러에서 이렇게 때로는 혈관이 단축상이 시스터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도플러를 떼어 보면 헬리우스도가 뜨고 있는 걸로서 이것이 이제 낭종이 아니고 혈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IHD 스톤하고 칼시피케이션 뉴모빌리아를 감별을 해야 되죠. 당간 결석은 당간 내에 결석이 있고 섀도우를 동반합니다. 스케아는 당간하고 관계없죠. 그리고 이 뒤에 후방 음량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이 에코도 강에코로 나옵니다. 뉴모빌리아는 당간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공기가 또 마치 사다리처럼 고에코로 보이죠. 그리고 이 체위 변화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당간 수술한 사람들한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셰포함 HCC 중에서 디퓨저 타입 HCC 이런 경우에는 뚜렷한 종괴를 보이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포탈베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퓨저하게 HCC가 있는데 종괴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간 문맥 안에 종양의 튜머 스롬보시스가 보이거나 또는 포탈베인 어라트하게 끊기거나 또 포탈베인의 직경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포탈베인의 에노말리가 있으면 이건 디퓨저 타입 HCC인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 경변에는 물론 이제 간 문맥이나 이렇게 굉장히 일레귤러 하지만 그래도 주행을 트레이싱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간 문맥이 갑자기 끊기거나 갑자기 확장될 때는 한 번 더 HCC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오늘 이 강의는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초음파 스캔 DVD를 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음파 검사의 최적의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더를 사용해서 최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부 전 영역과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DVD입니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33만 원입니다. 우송료를 포함해 33만 원이고 저희 병원에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